통일교육에 대한 문화적 이해 세 번째 시간, 문화공동체와 상호 이해를 강의할 전영설입니다.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강철비 2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주제를 배경으로 해서 심해에서 벌어지는 잠수함 액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전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았었습니다. 하나는 영화에 자막이 나온다는 사실이었었고요. 왜 우리말로 보고 있는데 이 자막이 나올까?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오신 분들께 여쭤봤더니 자막이 있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를 영화로 만들어도 이젠 자막을 써야 되는 시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대통령으로 나왔었던 정우성의 대화였었는데요. 그 이롭다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라는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남북한 간의 언어와 문화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활문화, 언어문화에 대한 많은 갈등들의 요소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철비 2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좋다, 편안하다,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좋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남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꾸 간섭하는 거, 간섭하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 내가 왜 참견이냐 라고 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무시하고 매몰찬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 문화 차이를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통성을 인정하는 타자와의 공감입니다.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든 평화 교육을 하든 다문화 교육을 하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이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타자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공통성을 찾아가는 것. 그 과정이 공동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한국 문화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원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법치의식, 그리고 보편적 도덕의식과 글로벌 에티켓, 문화의 가치와 기본 교양에 대한 교육사업, 그리고 자율성에 근거한 창의적인 어떤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북문화 이해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수용의 편향성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가치평가에서 기본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문화를 수용하고 있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타 문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나 원래 그래. 너 왜 그러니? 내가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업무가 많아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나 원래 그래. 그런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대화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쟤네들 원래 저래. 이렇게라고 규정해버리게 되면 그 자체부터 대화의 순간들이 끊어져 나갑니다. 사실 남북한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별한 관계에 있는데요. 뭐냐면 애증의 관계로 그동안 역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적인 상황이 상대방에게 투여가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에너지가 좀 다르게 나타나냐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그 에너지가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들이죠. 정말로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건 관심 밖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남북관계도 보면 통일을 서로 지향해요.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안 해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이 쌓여가면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왔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북 주민들의 생활 문화 양식에 대한 이해 교육이 부족했었던 것들은 적대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었고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 우리가 선택한 제도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육시켜야 될 대상으로 평가절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주민 사이에 남아있는 불신의 벽 조금씩 허물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남쪽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의 바탕에는 이웃에 대한 인정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의를 잘 지키지 않고 좀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축적되어진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만나봤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만나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기존의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이제 개성공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북한 하면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사진 한 장을 보고 가족들 간의 이런 그 유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전에 없었던 정을 따뜻함을 느끼고 생각을 바뀌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를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책을 100권을 쓸 수가 있지만 인도를 100번 다녀온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쓸 수 없다.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다 자연스럽고 사는 사람 곳은 어디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한 주민들은 개인주의적이다, 물질주의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인정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좀 냉혹하다는 시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서독이 통합된 이후에 서로 이제 오씨라든가 배씨라든가 이렇게 낮춰서 부르게 됐는데요. 그 평가 저해를 살펴보면 소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게으르다, 나태하다, 능력이 없다 라는 평가를 했었고 동독 주민들은 정이 없고 돈만 알고 있고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이었고요. 그것은 그 사회에 드러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특징 속에서 묻어났었던 인성들을 체제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과 북에 형성된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대변되는 체제로부터 잉태된 것들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유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 시대의 사유 방식하고 디지털 시대에 살았던 사유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사물을 대하는 방식은 각자가 시대에 왔었던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 미학관, 도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스터디, 세대 학습을 하게 되면 각 세대별로 그 세대가 경험했었던 환경에 맞는, 특성에 맞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 차이도 바로 이런 환경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과 북은 사회 구조가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 내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 체제도 다르고 그로 인해서 문화적 특성들이 달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이고 사적 이익이 추구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개성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적 가치가 강요되고요. 희생과 헌신을 중요한 가치 평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 남과 다른 우리 고유의 특성들을 강조하는 독자성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언어의 차이도 있지만 언어 문화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에 따라서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발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지죠. 아이고 잘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네. 언어가 개념과에 해당되는 것은 알아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이 동네 그 야시장에 갔었는데요.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맞춰서 쏘아서 떨어뜨리면 이제 인형을 선물로 받는 건데요. 네, 어떤 인형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 딸이 카오나시 인형을 좀 달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인형으로 보였는데 저걸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가오나시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됐었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이는 것들은 눈으로 보면 그냥 지나치지만 나한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왔을 때 개념이 되는 것들이죠.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면 우리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카메라로 본다면 카메라로 찍고 오디오로 녹화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집으로 올 때 수많은 녹화 영상물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사라지곤 합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어떤 건물, 어떤 사람, 어떤 간판 몇 개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특별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억하지 못하죠.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분명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사이에서 이런 언어와 언어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높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하다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상대방이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너 왜 이렇게 부실하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 얘기를 들은 북쪽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저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남북이 함께 쓰고 있는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 세포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심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포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남쪽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생물학적인 세포, 헤모글로빈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요. 북쪽 주민들의 많은 경우에는 정치 문제, 정치 조직과 관련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남북한 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과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 표현의 경우에도 보면 남쪽 사람은 북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냥 겉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일을 주면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남과 북의 이런 감사 표현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개별 사회로 가다 보니까 같은 생활, 같은 직장에 있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과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남쪽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언어를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출신들은 직접적이고
현장적으로 언어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표현 문화 자체가 남북한 사이에서 일종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규범 몫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북쪽에서는 공동체적인 유대의식을 중요시하고 상부상조의 간섭이 강하게 남아있고요. 금력주의 인내 정신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타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익숙해졌고 함께하는 것들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조직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회이고요. 우리 남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적 가치관, 상명하복의 문화 또는 군대식 문화가 일상 용어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질서, 규율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고에 있어서도 대비적 사고 논리, 선각, 우리와 남, 좋고 싫음이 분명한 논리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젠더 인식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녀 역할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고인민회의 같은 경우도 보면 구성 비율이 여성들의 구성 비율이 우리 국회의원 성비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어떤 순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학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 물질문화도 남북이 대비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정신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보면 숭고한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물질에 좌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자본주의, 물신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기본에 깔려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되게 개인적인 행동, 개인적인 문화로 사유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주의 삶 속에 익숙한 우리의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타 문화에 대한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